전 남자친구에게 스토킹을 당했던 피해자. 게다가 최근 전 남자친구의 위협이 심해졌고 경찰에 신변 보호를 요청한 상태였는데요. 스토킹 범죄 중단 경고하고 100m 이내 접근 금지, 전기 통신 이용 접근 금지 이런 내용들이 있어요. 다 이루어졌습니다. 긴급 신고가 가능한 스마트워치도 가지고 있었답니다. 그런데 이 변을 당하기 전에 두 번이나 응급 버튼을 눌렀지만 경찰은 이미 여성이 흉기 질린 뒤에나 도착했다고 합니다. 피해자는 오전 11시 29분에 첫 긴급 호출을 했는데요. 하지만 경찰은 피해자의 집이 아닌 500m의 거리에 명동으로 출동해 수색을 했다고 합니다. 4분 뒤 한 번 더 구조 신호를 보낸 피해자. 결국 신고 이후 12분이 흘러서야 피해자를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알고 보니 기지국을 중심으로 피해자의 위치를 조회하는 과정에서 오차가 발생한 건데요. 경찰이 첫 번째로 출동한 곳과 실제 사건이 벌어졌던 곳의 거리는 어느 정도일지 직접 확인해봤습니다. 먼저 파출소에서 피해자의 집까지는 3분이 걸렸습니다. 그렇다면 처음 출동한 명동거리는 도보로 얼마나 걸릴까요? 여기 보이는 건물이 피해자 집인데 계속해서 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피해자의 자택을 지나 명동거리에 도착을 해보니 약 10분이 걸렸습니다. 위치 추적 시스템의 오차로 인해 7분을 허비한 경찰. 피해자는 구조를 기다리다 끝내 목숨을 잃었습니다. 위치 오류로 골든타임을 놓쳤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는데요. 스마트워치의 정확성 논란, 전문가는 어떻게 볼까요? 지금 현재 시스템은 기지국을 중심으로 대강의 위치를 파악할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거주지 등이 혼재되어 있을 경우 정확한 위치를 파악하는 게 현실적으로 어려운 문제가 있기 때문에 빠른 시간 내에 오차 범위를 줄인 시스템이 상용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가해자는 사건 바로 다음 날 대구에서 검거가 됐습니다. 피해자와 유족에게 하고 싶은 말씀 없으십니까? 죄송합니다. 연인 관계였는데 미안한 마음 없으십니까? 죄송합니다. 접근 금지였는데. 경찰은 가해자를 상대로 정확한 범행 동기 등을 수사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21일부터 시행된 스토킹 처벌법. 전문가들은 실효성이 있다고 볼까요? 경찰의 경고나 법적 접근 금지를 해봤자 기껏해야 과태료 정도 문다는 걸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죽일 생각을 가지거나 아니면 폭력을 행사할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은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제도적 한계인 거죠. 법적인 근거들이 미흡하기 때문에 그런 조치를 활용할 수 없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러한 스토킹은 분명히 심각한 범죄라는 인식을 확산할 필요가 있고요. 보다 다양하고 적극적인 조치들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